엄마, 정말 저를 고소하고 싶으신가요? 네, 고소하겠습니다. 정말 믿기 힘드네요. 우리가 엄마를 여행에 초대하기도 했는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정말 뻔뻔하신 것 같아요. 그 여행은 엄마를 위한 계획이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우리 가족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평생을 사과하며 살아가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몸이 불편하시진 않으신가요? 건강이 최우선이니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신다면 꼭 검진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크루즈 여행을 떠난 사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족 간에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 새 김영자입니다. 3년 전 저는 남편을 천국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깊은 우울증에 빠져 매일 아침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민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힘들어 보이세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의해서 추천합니다. 엄마의 마음을 전하는 사막 크루즈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며느리 소연이도 엄마에게 좋은 기회라 나중에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힘주어 격려해 주었습니다. 너는 가거라. 그날 밤 민호와 소연이가 나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민호는 엄마, 이번엔 이라고 말했다.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엄마. 다음날 민호는 여행사에서 가져온 여행 상품 샘플을 아이에게 보여주며 머뭇거렸다.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나요? 제 며느리는 재빨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집을 자세히 살펴보고 아드님도 집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도와줬고, 네, 앞으로도 여러 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인생에 이런 기회가 있을까요? 점점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여행을 결심한 후 오랜만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설렘으로 가슴이 뛰기도 했지만 동시에 옷장에서 여러 종류의 옷을 고르다 보니 긴장도 많이 되었고, 엄마, 짐 싸는 것을 도와주실 수 없나요?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엄마가 할게요. 며느리도 어머니를 돕기 위해 왔습니다. 유럽의 저녁은 매우 춥습니다. 그들의 따뜻함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남편이 같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짐을 다 싸고 나니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이룬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드디어 크루즈 여행의 날이 다가왔다는 소식에 너무 기뻤습니다. 나는 흥분과 긴장을 동시에 느끼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차에 오르자 며느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잘 다녀오세요. 우리는 당신의 집을 잘 돌볼 것입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민호 씨가 서둘러 짐을 내려주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체크인 카운터로 가는데 소연 씨가 여권과 항공권을 가져갔습니다. 꼼꼼히 확인 후 출국장으로 다가가자 엄마의 행복한 여행을 기원하며 나를 꼭 안아주는 민호. 걱정하지 말고 따뜻한 배웅을 즐기며 묘하게 나를 어루만지며 들어가자 마음 한 구석이 불안했다. 출국장에서 뒤를 돌아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그 미소 뒤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비행기를 탔을 때 이번 여행은 떠나겠다고 다짐했어요.
좋은 기억만 남아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조국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어 장거리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 시작됐어요. 바다에서의 시간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갑자기 집에 갈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안녕, 민호야. 민호는 좀 놀란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나는 평소대로 대답했다. 방금 너희들이 생각났으니 잠시만 조용히 해라. 민호는 아니요, 다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 말투가 왠지 어색한 것 같았어요. 집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라고 말했다. 민호는 엄마 다 괜찮아요.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재빨리 답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예 라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웃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갑자기 뒤에서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근처에 사람이 있나요? 나? 민호는 당황해서 말했다. 아내가 청소를 하고 있어요. 나는 며느리에게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며느리가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괜찮은지 모르겠어서 며느리가 빨리 대답해줬어요. 아니요, 엄마, 다 괜찮아요. 내가 바쁘기 때문이다. 전화를 했는데 뭔가 불분명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아이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나는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갑판으로 나갔다. 아침에 집에 갈 걱정을 떨쳐내고 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30분 후에도 전화벨은 계속 울리고 있었고 그는 여전히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쉰이 받지 않아서 며느리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아이들이 바쁜 것 같아 잠시 걱정이 되었지만 금세 진정되었습니다. 네, 애들도 바쁘니까 계속 전화해서 귀찮게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저도 이번 여행에 왔어요. 저녁에는 유람선을 타고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쇼를 하면서 나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아무래도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누워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걸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나는 그것을 즐겨야 한다.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드디어 한 달간의 해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왔는데 집이 이상해요. 조용한, 평소와 다릅니다.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나는 이 이상한 느낌을 무시하고 거실로 들어갔다. 충격적인 장면이 발생했습니다. 내 그림은 어디로 갔나요? 내가 사랑했던 100만 원짜리 그림이 사라졌다. 나는 정말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정말 이상해요. 뭔가 잘못된 것 같나요? 나는 서둘러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메인룸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막혔다. 아니,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도자기가 모두 사라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금고로 달려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하지만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골드와 보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나요? 갑자기 아들과 그의 아내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아들에게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는데 엄마와 나 여기 있나요? 나는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집에서 나가. 금고 안에 있던 모든 것도 사라지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엄마,
아들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러 가자. 전화가 끊겼고 나는 당황한 채 거기 앉아 있었다. 아마도 아들과 며느리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림과 도자기는 말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금고에 있던 모든 것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럼 누가 그랬나요? 아들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나는 한숨을 쉬었다. 직장을 그만뒀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아들이 재빨리 말했다. 아니요, 엄마. 나중에 볼게요. 며느리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님,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요. 궁금해요. 이건 분명히 절도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는 그 순간 당신의 아들이 며느리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요, 엄마.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아들의 눈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저는 아들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전화했어요. 그때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반응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경찰이 도착한 뒤 집안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과 딸이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법률 싸움.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용히 일어나 그들의 집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엄마가 떠나면 큰일 날 거야. 얘야, 조용히 해라. 엄마, 들어주세요. 며느리가 서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참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가 폭발음과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 때문입니다. 이제 동의하시나요? 후회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내 마음은 내 아들인지 궁금해하며 뛰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실제로 내 물건을 만졌지요. 잠시 마음이 아팠고 방 안에서 점점 격렬해지는 말다툼이 계속 들리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가족의 균열이 시작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전혀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다투는 소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였나요? 김씨 부인은 영자 옆집에 산다. 여행은 즐거웠나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좋지 않았다. 김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조금 피곤해. 들어오세요. 나는 김 여사를 거실로 안내했다. 한 잔 마실래? 아니, 괜찮아. 잠시 들렀다. 김 여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그런데 영자야, 집에 무슨 일이야? 나는 혼란스러워서 말문이 막혔다. 김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아니, 여행 중에 당신의 아들과 그의 아내가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늦게 집에 온다. 나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김 여사가 꺼낸 것을 보았는가? 잠시 생각해보니
영자 씨가 큰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고, 영자 씨는 무슨 일인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얼굴이 창백해지자 나는 괜찮은데 마음속에 생각이 많다. 며느리가 내 물건을 만질까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엄마 좀 보자고 소리쳤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이야? 나는 심호흡을 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다. 이제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때 1시간쯤 지나서 현관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었는데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는 아들이 혼자 있었습니다. 엄마는 혼자 오셨어요. 아들이 웅크려 앉았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고 있어요. 집. 그 말을 듣고 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남편의 부모님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나의 시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여 빚이 컸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마음 한구석이 아파서 어머니의 물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엄마,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떨려요. 엄마 미안해요. 나는 아내를 보호하고 싶지만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젯밤에 논쟁을 벌인 거야. 하지만 내 아내는 무서워요. 나는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래서 집을 나갔다고 했고 아들은 편지 한 장을 꺼내놓고 갔다. 손을 뻗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아들과 며느리가 내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후회가 됐다. 며느리의 사정을 듣고 갑자기 아들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그 요구에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들이 떨면서 말했다. 고기. 엄마, 그런데 지금 당장 진명이랑 재산 일부만 줄 수 있어요? 엄마한테 드릴까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엄마. 소년의 눈에는 진지함이 가득했다. 아들아, 그건 불가능해. 아직 아이의 재산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며 이 집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추억을 만든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떨었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양보할 수 없어요. 아들의 눈에는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해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오랫동안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를 눌렀습니다. 오랜만에 스승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아내의 목소리. 거기에 며느리가 있나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왜 그러는 걸까요?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친구. 나는 심호흡을 했다. 사실 며느리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열어보니 아들에게서 모든 것이 들렸습니다.
최근 아내와 아들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빚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혼란스러워요. 무슨 말이에요?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없습니다. 선생님, 제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했는지. 죄송해요, 선생님.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대체 뭐야?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소파에 쓰러졌다. 남편의 편지와 아내의 말이 모두 틀렸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의 신뢰가 깨진 것 같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데 진실이 더 큰 상처를 줄까봐 두렵습니다. 나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뒤 창밖을 바라보며 정신을 차리고 아들을 향해 걸어갔고 진실을 알아내겠다는 일념으로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운전했다. 내 머릿속에 생각이 번쩍였다. 내 아들은 왜 거짓말을 했나요? 내 며느리는 어디에 있나요?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집을 향해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고 두려움과 분노, 슬픔의 감정이 들었나 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벽 뒤를 바라보았다. 나는 숨어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둘 다 밝게 웃었다. 며느리는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아들은 다정하게 며느리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하하, 집에서 도망쳤어요. 내 며느리가 왜 여기에 있지? 너희 둘이 문으로 왔는데 참을 수 없었어. 너희 둘은 대체 뭐 하는 거야? 로는 내 목소리를 듣고 놀라서 돌아섰다. 아, 엄마와 딸의 얼굴이 창백했다. 내 며느리가 왜 여기에 있지? 하지만 더 이상 변명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말만 가득해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린다. 엄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그 아이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설명하세요. 왜 이러는 걸까요? 며느리는 재빠르게 정말 미안해요. 엄마. 그런데 나는 고개를 저으며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내가 밀어냈다. 말해봐 엄마. 이웃이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다. 드디어 아들이 나를 집에 들이게 됐는데 내가 다쳤을 때 돈이 필요해서. 왜 아이야? 그랬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는데 엄마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우리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멍청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로이, 그것 때문에 분노가 슬픔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친구야. 나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전화를 했지만 나는 문을 열고도 뒤돌아보지 않고 마지막 말을 남긴 채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 멈추지 않았지만 더 이상 운전할 힘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앉아 울다 또 울었다. 가족의 거짓말. 배신감은 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고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이 떨린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결심했다. 해외여행에 데리고 갔는데
너무 아는 사이인데 어떻게 고소하겠어요? 내 아들은 크루즈에 보내줬다는 사실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계획이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이웃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한 달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 범인은 아들과 며느리로 밝혀졌습니다. 마찬가지지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재판 당일 법정에 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피고인의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내 소지품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들은 단지 돈이 필요할 뿐입니다. 재판 결과는 제가 승소한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며느리가 나의 귀중한 물건 중 일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배신감이 더 커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훔쳐간 물건을 거의 다 되찾았으나 아직 물건이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져가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그의 아내와 연락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그들의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함께 살던 시골집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한다. 남편, 저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용한 시골이 점차 마음을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옛 추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이제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고 이웃들과 교류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 자신을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시련을 겪으면서 저는 한층 더 강해진 기분입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희망만큼은 잃지 않으려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인간관계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는 늘 이상적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도 말이죠.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평화를 위협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때로는 독립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결국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남의 시선이나 영향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를 위해 당당히 살아가세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행복과 평안을 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